Die neue Miss Germany 2020 heißt Leonie von Hase aus Schleswig-Holstein. Herzlichen Glückwunsch! Frauen mit 35, 45, 65 auch immer noch wunderschön sind, denn Schönheit ist Charakter und Charakter kommt ganz oft durch Lebenserfahrung. 일본 크루즈에 한국인을 데려올 우리 대통령 전용기가 하네다에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확진자는 1명 늘었는데 방금 전에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1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또 해외에 다녀오시지 않은 60대고 이번엔 또 대구에서 불쑥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감염 확산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서울 중구에서 나오신 분도 사실은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어요. 부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대구에서 나오신 분도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됐는지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이런 우려가 섞이지 않았냐.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확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를 접촉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네. 접촉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서 관리했던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는 분 중에 또 해외에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네. 확진자가 되면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구 지역 분들 궁금해하실 테니까 질본이 방금 밝힌 그 31번째 60대 여성 확진자의 동선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예, 대구 수성구 범호동의 새로 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2월 7일 날 네. 그리고 9일하고 16일 대구 남구의 대구교회 예배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대구 동구 퀸벨 호텔에서 식사를 하셨고 지금까지 네. 파악된 건 이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역시 오후에 알려진 소식입니다. 예. 지난달에 중국에 다녀온 30대 남성이 중국인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정한 것 같던데요, 질본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것, 폐렴으로 숨진 사실이 그렇습니다. 드러났어요. 네, 폐렴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어요. 아직까지는 확진자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사 중이고 조사 중이고요. 18일 오전 9시 5분경에 네. 갑자기 호흡곤란, 그다음에 의식이 없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진찰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네.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식과 호흡이 없었는데 폐렴 증상으로 사망을 하면서 네. 지난번에도 한번 폐렴 증상 와서 이제 중국에서 발견된 분 같은 경우 폐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이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제 이분이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몇 시간만 지나면 저희가 지금 그렇죠. 한 6, 7시간이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곧 나올 이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네. 중국으로 하이난으로 하이난이더군요. 예, 네. 가족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우한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사망 원인이 네. 원래 갖고 계신 지병이신지 아니면 코로나19에 의한 사망 원인인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30대라서 예. 30대 남성이 폐렴으로 이건 뭐 결과 나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9시 뉴스에서는 충분히 결과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국내외적인 상황을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최근 2월 중순경부터는 지역사회의 그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 각 국에서 많이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한발로 시작된 유행 부분이 2차나 3차 감염자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유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어저께 오늘 여행력이 없는 환자분이 3분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유사한 환자들의 보고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국면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확진자가 나오면 30명의 확진자 모두 28명까지는 네. 지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도에 누군가가 걸리면 우리가 확인하고
확실한 증세 있으면 격리하고 검사하고 이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부터 나온 분들은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염 네. 경로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8번째까지는 네. 우한에 다녀오시거나 뭔가 그 관련된 그 분들로부터 계속 2차, 3차가 전파가 되거나 이런 네. 식으로요. 근데 지금 29번째, 30번째, 31번째까지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들이 우리가 확진자 수가 확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점으로 보면은 안심을 해야 되나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새로운 국면이다. 우리가 더 유심히 봐야 된다.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임방글 변호사 설명처럼 이 29번째, 30번째 두 분 부부시고요. 31번째 환자, 오늘 나온 31번째 확진자까지 도대체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저기 중에 30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 받기 전에 취재하다가 만났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30번째 확진자는 29번째 확진자의 배우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29번째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 자가를 소독을 했습니다. 그때 잠깐 밖에 나와 있었는데 그 나와 있는 동안 이제 조선일보 기자와 한 10분 정도 이제 대화를 했던 거죠. 인터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30번째 확진자는 그 다음에 이제 확진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기자가 무리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선 30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그 확진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이긴 했지만 소독 중에 잠시 밖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준칙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기자분이 자가격리라는 걸 알았을 텐데 확진자의 배우자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혹이 앞서서 접촉했다라는 점에서 이게 자칫 만약에 그 기자도 감염이 되고 또 그 기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감염된다면 감염 정말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감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 분의 확진자 29번째, 30번째, 31번째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럼 이제 방법은 우리 일상의 일반적인 가능성이 높은 감염 경로를 차단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폐렴 환자들에 대한 검진. 예를 들자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면 폐렴 환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그분들을 모두 다 검진을 통해서 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정부가 요양병원 종사자까지 전부 전수조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점에서 지도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전국에 더 확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해서 혹시나 그분들의 감염력이 있으면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5,500개 요양시설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7만 3천여 명이에요. 7만 3천여 명 정도의 그 보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종사하는 분들, 이분들도 조사를 하고 이분들 중에 혹시나 해외 여행을 갔다 온 경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원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바이러스 전파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약한 분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 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 전파하게 되면 병원 전체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어르신들 때문에 계시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이런 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방문 경력이 있는 경우는 자제해서 나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 14명 중에 4명 우리 국민이 한국인이 4명 그리고 그 가족까지 우리 공군 3호기가 도착했더군요. 방금 전에. 영상에 있습니다. 도착을羽田공항에 도착하는 우리 공군 3호기입니다. 오늘 낮 12시 1분에 출발을 했고요. 일본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요코하마항에 지금 있죠. 거기에 근처죠? 가서 가깝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국민 4명과 또 그 국민의 배우자까지 5명을
내일 오전 김포공항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데리고 올 계획으로 지금 네.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간대로 보면 이제 우리 14일 크루즈에 머물고 있던 격리됐던 우리 한국인들이 하선 그중에 4분 플러스 가족 1명까지 네. 그분 국적은 일본이고요. 네. 하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용기는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발하여 내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 14명 중 귀국을 희망한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최대 5명을 이송할 계획입니다. 귀국하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은 14일간의 기간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은 국가가 운영 중인 인천공항 검역소의 격리관찰시설을 활용할 예정으로 근본에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계속 긴밀한 연락을 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 5명밖에 안 되니까 뭐 따로 어디 연수원 이런 데 안 가고 그렇죠. 인천공항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대통령 전용기가 갔잖아요. 이 대통령 전용기가 가는 이유도 민항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아도 200명이 탄다고 그렇죠. 해요. 네. 지금 5분을 모시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성을 고려해서 지금 간 대통령 전용기가 19명이 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택해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분들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 검역소의 조그마한 시설에 2주 동안 지금은 다행히 아무도 증상은 없다고 합니다. 네. 일본은 저희가 매일 크루즈 상황 살펴봐서 그렇지 뭐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그렇죠. 다 환자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모두 다 환자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확진자만 520명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현재 지금 일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서 부적절하다가 45%, 적절하다가 39%입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61명, 사망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고 있고 처음에 사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입을 방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역 감염이 거의 인정을 했거든요. 일본 정부가 지역 감염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입 방지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검사하고 치료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감염된 사람들을 모두 다 찾아내서 치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 크루즈선의 처음 하선을 막았던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 하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서 국제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 선택이 결국은 일본 국민들을 더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외신에서는 한국이 중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대응을 매우 잘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하루에만 뭐 여러 개 나오고 그러니까요. 영국 데일리메일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건 당국이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그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데일리메일 역시 한국은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은 즉각 대중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웃 국가와 차원이 다르다. 이웃 국가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을 이야기하겠죠. 일본의 그 보수 우익 성향 신문 있잖아요. 산케이 신문도 산케이는 참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신문이 아닌데. 근데 오늘은 좀 좋은 게 쓸렸습니다. 이제 아베 정부의 그 코로나19 대응에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배워라 하면서 우리의 그 대응 체계를 좀 칭찬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니까 한국은 확진자가 나오면 신용카드 기록, CCTV며 휴대전화 위치 확인, 대중교통 카드까지 검색해서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다른 나라는 이렇게 못하나 봅니다. 중국 상황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최 교수님 설명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일별 확진자는 조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증가세는 상황입니다. 감소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적 확진자가 72,436명이고요. 네. 사망자 같은 경우 누적 사망자가 1,868명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많았을 때는 예. 뭐 통계적으로는 저 13일 이럴 때 갑자기 늘었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100명, 150, 142명까지 늘었다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98명. 8명까지 네.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진정된 국면을 가지 않느냐 하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이 정말 그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이 정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심을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도움을 함께 받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확진자 또는 사망자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지금 며칠째 하루에 그럼요. 100명씩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이 가족 이야기 좀 볼까요? 중국의 한 영화 감독의 가족들이 모두 숨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보겠습니다. 영화 감독인 54살 창카이 씨가 지난 14일 새벽에 우한의 한 인민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의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여느 중국인들처럼 창카이 가족이 춘절 전날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다음 날 아버지에게 증세가 나타났고 아버지 지난 3일 숨졌고요. 他母亲是2月10号住院的，跟中方联系也在问这个事儿。 창카이 감독의 부모는 모두 우한 퉁지병원의 의사면서 교수였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4일 창카이 감독이 숨졌고 오후에는 그의 누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메모 죽기 전에 유서 같은 거죠, 메모.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병상도 구할 수가 없었고 네. 창카이 감독의 유서 같은 메모에 이런 글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울며 부탁했지만 힘없는 사람은 병상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곧 끊어질 듯합니다. 네. 아내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있고 투병 중이고 아들만 런던에 유학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고 해요. 네. 뭐 이 상황을 보면 야 교수 집안에 영화 감독하는 사람들도 우한에서 감염이 되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구나. 저게 저 네. 가족만의 불행일까라는 생각이 물론입니다. 듭니다. 네. 자, 지금 그 우한에 있는 대학 병원 교수가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병실이 모자라서 입원을 못했고요. 결국 네.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집에서 그럼 누가 돌봅니까? 가족이 돌보잖아요. 근데 가족이 그러면 당연히 또 감염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족들도 치료를 못 받아서 결국 일가족이 저렇게 다 사망을 한 경우 이게 네. 과연 저 감독 가족만의 일일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네. 들고요. 조기에 치료를 받았으면 저렇게 전부 다 사망을 하지 않고 그냥 경증에서 치료받고 완치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중국의 특히 우한 지역, 네, 후베이성 안에 있는 제일 큰 도시죠. 우한 지역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열악한지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체육관에 이렇게 병상을 급조해서 만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열악합니다. 네, 정말 2차 대전 때 무슨 병상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뭐냐면 우한에 있는 소프트웨어 공정 직업학교인데 갑자기 여기 병실을 만들어야 한다니까 기숙사에 세간살이를 전부 이 창문 밖으로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 확보해서 침상 놓으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쓰던 사물함은 저렇게 됐다고 하고요. 우한 시민들의 SNS에 병상 좀 구해달라는 우한 시민들의 글도 좀 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나요? 네. 우한 시민들이 지금 뭐 병상을 구해달라 아우성인가 봐요. 네, 저것은 이제 샤오황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한 그 33살 본인을 33살 여성으로 밝히는 한 여성입니다. 우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병원마다 입원이
안 시켜주고 있다. 네. 누구도 구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 글을 지난달 19일부터 중국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글이 올라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샤오왕 씨의 어머니가 숨을 거뒀고요. 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또 아빠 먼저 가서 엄마 찾으세요. 그리고 저를 기다려주세요. 우리 함께 집으로 돌아와요 하면서 본인이 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저 계정은 지난 10일에 이제 돌연 삭제가 됐다고 하네요. 흑사 전쟁 우한은 정말 전쟁 상황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중국 정부가 자꾸 이런 정보들을 통제한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 특히 우한이나 후베이성 주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중국 여성이 올린 정부의 비판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네. 牺牲的是我们平民老百姓，我的家人，我的父母在家等死，没有人关心我们平民老百姓的性命，有钱也买不到药，有钱也买不到病房，只有一个人自由发声，就去警察局喝茶、拘留、判刑，法律是他们办的，不是我们来说的，他们能说判几多年？我想站出来。 我暴露出来，我就要站出来，我就要牺牲，为我的父母，为我的家人，为我以后的后代可以自由的生活。 자, 여기서 코로나19 속보 마무리하겠습니다.